앵커 본색입니다. 오늘 지방선거 삼국지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이 마지막 오늘까지 얘기하고 물론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럼요. 지방선거. 자, 저희가 그동안 뭐 서울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부산 얘기했었고 광주 얘기했었고요. 아직 얘기 못한 데들이 많거든요. 네. 자, 오늘 경기도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제였죠. 안철수 의원을 만나러 박원순 시장이 갔잖아요. 예. 근데 없었어요. 그죠? 딴 데 갔어요. 예. 그리고서 노원구 구청을 찾아갔는데 다른 데 갔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김상곤 교육감이었습니다. 네. 물론 옛날부터 약속을 했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만큼 지금 안철수 의원한테는 박원순 시장을 만날 때가 아니라 김상곤 교육감 만나가지고 설득할 때가 아닌가. 실제로 뭐 어땠습니까? 좀 전에 김상곤 보셨지 예. 않습니까? 네. 저는 아까 앞부터 뒤까지 쭉 봤는데 김상곤 교육감이 안 나오겠다라는 쪽보다는 잘하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저는 요새 윤여준 의장의 아주 활발한 인터뷰 유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뭐 인터뷰했다면서요? 오늘도 또 인터뷰 연합뉴스하고 인터뷰한 거 보니까 뭐 10곳 중에 3곳은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예.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새정치추진위원회를 너무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7월 재보선 뭐 연기론이 나오는데 연계도 좋다 언제든지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좀 미적미적되는 모습 보였었다. 인물 영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일거에 날릴 수 있는 인터뷰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정치에 오래 뼈를 묻었고 책사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설령 실체가 좀 없더라도 있는 것처럼 세게 나가는 게 이럴 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인물들이 사실은 이제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갈까 민주당을 갈까 아니면은 뭐 안철수 신당을 갈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안철수 신당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좋은 인물들을 영입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지방선거의 특성이라는 게 후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초단체장 선거만 해도 몇 군데고 기초의원 하면 몇 군데입니까? 이게 광역자치단체장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초의원이 기초단체장이 그 밑에서 잘 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고요. 근데 누가 될지 모른다? 나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러면요. 기초에서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 그 밑에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질이 차원이죠. 멸렬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지금 안철수 신당 추진위원회 그 세종시에서는 수도권에서는 한석 정도를 차지하고 광역 3군데 중에서요. 그다음에 호남에서 3군데 중에 한 2곳 성공하면 대성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디가 제일 가능성이 있느냐? 물론 서울시장도 뭐 노려봐야 되고 인천도 노려봐야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경기지사가 지금 현재 김문수 지사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또 도전해 볼 만하다. 특별한 지금 챔피언이 빠진 자리는 무주공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김한길 대표가 뉴스 정석 출연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2등, 3등 싸움하면 뭐라고 했죠 정확히? 네, 그러니까 2등, 3등, 1등한테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는 새누리당이 거죠. 어부지리 줄 수 있으니까 싸우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서로 새정치 경쟁을 하되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태섭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 1등 하려고 하는데 2등, 3등이 웬 말이냐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야권이 지금 뭉치는 것보다 혁신이 더 중요하다. 하여간 다 낼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분위기로 봐서는 경기도도 내고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문수 지사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안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럼 누구를 해야 되느냐? 여기도 조금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사실 한다는 의원들은 좀 있죠. 물론 예. 원유철 의원도 있고요. 예. 경쟁력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도 있고요. 남경필 의원은 본인이 아마 원내대표 쪽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물론 이주영 의원도 원내대표 생각합니다만 그건 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남경필 원유철 의원. 예, 그리고 뭐 자천타천 유정복 지금 장관. 예,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대선에 도전을 했었잖아요. 물론 그때는 경선에 나갔을 때 경기도지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옛날 과거 손학규 지사 시절, 경기지사. 예, 그리고 지금 김문수 지사 시절, 경기지사의 비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심을 못 받아요. 인구수는요 경기도가 더 많아요 서울보다. 그런데
서울 뉴스는 전국 뉴스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도지사의 어떤 동향, 또 뭐 어떤 움직임 이런 거는요 전국적인 기사가 안 돼요. 열심히 자기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의 꿈을 가진 사람은 경기지사 2번 해봤으면 경기지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언론의 관심을 못 받는 미디어적 약자의 입장 이걸 알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대선에 제대로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대선 경선 때 새누리당 경선 때 박근혜 후보가 86%를 얻었고요. 김문수 후보가 그 당시에 8몇 퍼센트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 20%대는 얻었어야 그래도 차기 포스트 박근혜의 위치를 그래도 차지할 텐데 한 자리를 득표했단 말입니다. 예. 그때 아마 저는 김문수 지사가 안 되겠구나. 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 경기도에 있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구나라고 그때 아주 깨달았을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명지사로 남겠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대선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면은 나가겠다. 이번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요즘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언론사 인터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8년 정도 했으면 충분히 했다. 그렇죠. 했고 네. 나보고 또 하라는 것은 대권 나가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대권에 그렇죠. 나가겠다. 훌륭한 이렇게. 행정가적 경험을 보여줬습니다만 정치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계파,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좋든 나쁘든 떠나서 현실 정치에서는. 근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그럼 김문수 계파가 누구지 하면 뭐 차명진, 김용태 뭐 몇 명을 못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본인도 이번에 보궐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여의도의 입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도에 나가려면 뭐 3월까지인가 사퇴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해요. 예. 7월 재보선이라고 치면. 그렇죠. 예. 자, 저는 남경필 의원이 그 원내대표 때문에 안 나간다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 5선이지 않습니까? 5선에 뭐 5선이죠. 저 최고위원도 했었고요. 국회 상임위원장, 외통위원장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남경필이라면 저는 이번에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뭔가를 경기지사를. 좀 던지는 뭐 모험을 하는 승부를 하는 이런 게 부족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원내대표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청와대와 아주 내밀하게 교감하지 못하는 원내대표가 정부 초기에 성공한 원내대표가 되기가 쉽지 않다고 볼 뿐더러 설령 원내대표를 아주 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한테 남경필이 차기 대선 또는 차기 대선 주자로 각인되는데 큰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경기지사를 좀 어려울 때 과감하게 나가서 승부를 해보고 만약에 설령 안 되더라도 당을 위해서 한번 헌신하고 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어떤 자산이 되지 않겠는가. 이 정치 역사를 보면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요. 사즉생 생즉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희생이 없으면 벌써 얻는 것도 작다. 리스크가 커야지 얻는 것도 크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보통 지지율이 지금 뭐 현 지사보다도 낮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뭐 가상 대결을 벌였을 경우에는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선거 한 5, 6개월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고서 미리 결정을 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과거 다 보면 2010년 지방선거 때요. 1월 달에, 그러니까 6개월 전, 그때는 이제 2010년 6월 2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1월 여론조사를 보면, 그 당시 여론조사 보면 이제 서울시장 여론조사 보면, 오세훈 시장이 한 27% 나오고요. 유시민, 그 당시에 이제 국민통합당 대표인가요? 그 당시 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4.7%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4.7% 유시민 전 장관이 결국 이제 경기지사 쪽으로 경기지사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잖아요, 후보로. 그래가지고 얻은 게 47%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당장 지지율이 나오지 않더라도 결국은 지금 지지도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론조사의 지지도는 얼굴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크다. 그게 더 크거든요. 근데 후보로 좁혀지고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서 이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토론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는 바뀔 수가 있거든요. 남경필 기억을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또 다른 분들 얘기해야 되니까 남경필 의원 얘기만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치면 옛날에 남원정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경필, 원희룡. 원희룡, 정병구. 그 당내에서 좀 쓴소리하는 젊은 의원들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남원정이 사라졌고 남경필 의원도 과거처럼 쓴소리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경필 의원은 크게 이제 정치적으로 몇 번의 그 고비가 있었고요. 또 민간인 사찰 얘기 과거에 기억나시죠? 남경필 의원도 사실은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남경필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 역적을 봤을 때 너무 어린 나이에 뭐 아버지 후광 받아서 뭐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그 홍준표 의원한테 오렌지라는 얘기도 들은 정도로 아주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개인 그 남경필 의원 입장에서는. 실제로 저랑 과거에 한번 밥을 먹었는데 농담으로 이거 도청되는 거 아니지?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당내에서 내가 한 번도 내 뜻을 펼쳐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선수에 따져서 왜 본인 항상 책임도 어리다는 있는 이유로 거예요. 근데 본인 본인 책임. 책임도 물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입지 기반이 좀 덜 다져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야당, 민주당이 이번에 경기지사 후보가 누가 되느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진표, 원혜영 두 사람이 그렇죠. 제일 유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김한길 대표가 오늘 연평도 갔어요. 예. 김한길 대표가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좀 중도 쪽 잡겠다. 이른바 중언론 내세우고 있고, 반면에 친노, 초선, 또 486들은 지금 중원이 웬 말이냐, 우리 진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부딪히는 양상인데, 김진표 의원은 아주 대표적인 뭐랄까 좀 중도를 잡을 수 중도죠. 있는 쪽에 네, 그런 경제 이미지를 관련 갖고 출신이고. 있는, 네, 안정감 맞습니다. 주는 그런 예. 분이. 원혜영 그분은 온화한 분이지만 상대적으로 색깔은 기부도 많이 하시고. 상대적으로 색깔은 좀 더 진보적인 색채가 있는 사람이란 예. 말입니다. 그래서 경선이 치러지면 저는 그 양대 민주당 내 양대 지금 세력이 이 중원론과 진지론이 야. 정면 격돌하지 않겠는가. 저 사진 누가 찍었는지 참 잘 찍었네요. 네, 예.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예. 자, 그런데 그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요. 사실 과거 이제 노무현 정권 또 그 전에 이게 김대중 정권 때부터 관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실력도 있고 또 성향도 그렇게 극단적인 성향도 아니고 온화한 성향이고요. 지난번에 무엇보다 유시민 의원과 후보 단일화 하면서 유시민 의원한테 졌잖아요. 네. 그때 김진표 의원 측은 야, 경기지사를 김진표 의원이 나갔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었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죠. 김문수 그 당시 때 김문수 지사와 한 6% 차이 났나요? 그 당시 때? 네.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났었기 때문에 만약에 김진표 의원이 나갔었다면 당선될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어요. 네. 와신 상담 4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다 지냈습니다. 네. 경제 예. 관료 출신인데 예, 예. 우리나라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두 지사가 그렇죠. 많지 않아요. 건국일에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그랬었죠. 같은데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좀 민주당의 원내대표 지내고, 나름대로 또 수원에서는 또 이번에 총선 때 보니까 지지율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아마 중도 쪽의 표심을 잡기에는 김진표 의원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할 겁니다. 물론 원혜영 의원도 부천시장 지냈잖아요. 그렇죠. 부천시장 지내면서 탄탄하게 그 지역을 인구가 다졌어요. 많은 지역이고요. 예. 그래서 원혜영 의원도 이번에 꼭 하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의원이 붙게 된다면 아까 호중성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중도 쪽 프레임을 가려고 하는 김한길 지금 당 주류죠. 예. 그리고 또 진보 쪽을 지켜야 한다. 집토끼부터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친노 의원들 중심으로 예. 해서 구주류죠. 구주류 의원들은 이제 원혜영 의원을 밀 가능성이 있죠. 자, 인천. 다음 지역 인천 전남. 가볼까요? 예, 전남. 갈 데 많습니다. 어디 먼저 할까요? 인천? 인천. 네. 예. 자, 인천 하시죠. 이제 황우여 올림픽도 대표 열리고. 뭐 차출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 여기는 송영길이라는 챔피언이 있는 자리입니다. 민주당 챔피언이 있는 자리예요. 이제 새누리당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송영길 의원의 그동안의 지지율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여기는 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박상은 의원, 이학재 의원, 지금 윤상현. 예, 윤상현 의원. 근데 윤상현 의원은 사실은 본인이 뜻이 하겠다는 있어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취재한 바에 있을 때는 그 인천시장의 뜻은 맞지 않습니다. 예, 거론은 많이 되고 그런데 오히려 박상은 의원, 이학재 의원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과거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윤상현 의원은 원내 수석부 대표하면서 당 문제 그리고 친박 핵심이라는 지금 현재 위치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로서 인천시장 나가겠다는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아마 때가 아마 더 큰 꿈을 꾸면 꿨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왜 뭐라고 전화 올까요? 나 나가려고 하는데 나를 안 그러면 제가 내일 좀 하려고 해명드리겠습니다. 그랬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네. 지금 인천의 그 송영길 현 시장이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없는 그 민주당 후보는 뚜렷하게 없지 않습니까? 예. 결국, 여기야말로 송영길 시장 개인이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하느냐, 민주당에서 특별한 지원을 받지 않고도 본인이 이기느냐, 바로 이게 지방선거라면 아마 인천처럼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지방의 현안을 가지고 그동안 송영길 인천시장의 성적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아마 얘기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 이학재 의원이 제가 아까 찾아봤더니 64년생 나이가 네. 많지가 않고요. 구청장 출신이죠. 그렇죠. 구청장을 두 번, 네. 민성구청장 예, 인천에서 예. 두 번 했고, 지금요, 거기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서 따라갔어요.
그렇죠. 해외 순방을 지금 같이 가 있거든요. 비서실장도 3년 했잖아요. 예, 비서실장 후보 때 했었고. 예. 그래서 뭔가 좀 박심이 실린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예, 또 박상은 의원 같은 경우도요. 네. 박상은 의원도 그 인천 그 옛날에 이제 행정 부지사 됐었고요. 올해 경제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잘 알고 인천에 지금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그러니까 아마 지금 박상은 의원이 인천에서 가장 쓰고 싶은 인천 부채가 지금 문제죠. 7조 원이에요. 7조 예. 원. 그러니까 예. 경제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지역 경제 살리는 게 인천 경제 참 어렵습니다. 예. 지금 뭐 큰 경기도 열립니다만. 아시안 게임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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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에 경남으로 가볼까요? 경남이요. 아, 예. 어제 만나셨잖아요. 아닌가요? 어제? 어제 홍준표 뉴스큐에 홍준표 지사가 뉴스큐에 출연했어요. 야, 유석. 전에 예. 나왔습니다. 그때 어제 홍준표 지금 현 지사 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분은 안상수, 홍준표 참 질긴 인연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은 옛날에 대표 때도 네, 그랬고요. 대표 시절 때도 예. 그랬었고. 예.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 측에서는 왜 나만 따라다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갖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두 분 다 대표를 지냈고요. 두 분 다 떨어졌어요. 총선에서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 먼저 나는 경남으로 가겠다. 그리고 뭐 진주의료원 사태 잘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보수의 어떤 목소리 듣고 욕도 많이 먹어가면서 그래서 나는 이제 경남지사 다음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안상수 전 대표가 또 온 거예요. 근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한테는 의원한테는 과거에 친이계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바람에 사실은 처음엔 홍준표 의원이 대표되는 거 아니야 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있고 그래서 요번에도 좀 그런 어떤 약간의 긴장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홍준표 의원 측에서는 내가 큰 이 틀을 다져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역이고 네. 또 이제 당선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임기를 얼마 안 됐는데 작년 재작년이고요. 12월 12일 대선하고 같이 치러졌었잖아요. 그렇죠. 그 네. 당시 때 야권에서는 권영길 후보 단일 후보로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 때 35% 권영길 후보가 35% 그리고 그 홍준표 후보가 당시 때 65%로 당선이 됐어요. 사실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김두관 원래 지사가 있었잖아요. 무소속 김두관 예.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거기가 재보선이 치러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도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거기서 당선된 것은 정말 그 당시 그 지방선거의 사건이었죠. 사건. 경남지사는요, 김태호 지사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 저 총리 나가랬던. 그렇죠. 그 젊은 지사들이 아마 새로운 정치의 발판을 삼을 수도 있는 김두관, 김태호 이런 그전에는 지역으로. 김혁규 지사라고 그렇죠. 했었어요, YS 어떤 때. 그렇죠. 새로운 그 정치적 발판을 삼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번에는 전 대표를 지내신 두 분이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그쪽 보니까 경남지사는 지금 야권의 그 뚜렷한 후보들이 아직 보이지 않거든요. 이제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예선이 중요하면 예선. 예, 지금은 일단은 안상수 전 대표냐, 홍준표 전 대표냐, 요 싸움이 이제 먼저 큰 관심인 것 거기 같아요. 박완수 시장이 여론조사에서는 2등으로 나오는 창원시장. 경우, 예. 박완수 창원시장이 예. 2등으로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그 박완수 시장이요, 경선 때 나왔었어요. 12월 12일 이제 재보선 바로 직전에 그 당시 때 새누리당 경선 때 홍준표 의원하고 같이 붙었었다고요. 그렇죠. 그때 예. 표차가 1000표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지역 기반이 튼튼한 모양입니다. 튼튼한. 박완수 시장. 이번에 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역 기반 다른 지역입니다만 그 오거돈 부산시장 이제 출마 예상자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의원 측에서 영입한다는데 나 거기 안 가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소속으로 가겠다. 바로 그게 지역 기반이 튼튼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오히려 그게 낫다, 자기가 표를 예. 얻는데. 괜히 뭐 안철수 쪽에서 나를 지원한다는 게 도움이 안 될 그러니까 수도 그 당시 때도 있다고 김두관 후보가 당선됐을 때도 김두관 후보가 민주당 배치 안 달고 나갔거든요. 예. 그 당시 때 무소속으로 나갔다고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는 무소속으로 남겠다고 했는데 대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으로 나가면서 이제 지사직을 던지죠. 자, 전남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남은 지금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뛰어들 것처럼 하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좀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전남은 어차피 그 안철수 신당 후보와 그 민주당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공을 들이고 있는 거고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그 주승용 의원이 굉장히 공들였어요, 사실은 거기 여수 지역 여수죠, 여수. 예, 주승용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15% 안팎. 박지원 전 대표가 비슷하게 나와요. 공을 워낙 많이 들여서. 네, 박지원 전 대표는 근데 나서겠다고 선언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박지원 전 대표는 선언하셨나요? 목표 선언 안 했죠. 선언 안 하셨어요. 예. 근데 재밌는 것이요. 박준영 지사가 3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물려주는 건데 다음 지사한테
옛날에 청와대 공보수석으로 박지원 수석이 있었을 때 공보비서관으로 박준영 그 당시 비서관이 일했었고 공보수석 자리를 물려줬어요. 박준영 수석한테. 그랬었나요? 네, 아. 그런 사이죠. 모셨던 사이인데 예. 이번에는 만약에 박지원 대표가 전남지사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 자리를 물려받는 것이 되겠고 거꾸로. 박지원 대표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장관도 했고요. 야당 원내대표였고요. 본인이 하나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필생에 그게 있다면 제가 볼 땐 당대표예요. 당대표를 해보고 싶고 실제로 2012년에 민주통합당 이렇게 통합되는 그 와중에서 하고 싶어 손학규 했죠. 예. 이렇게 손잡고 손학규 대권 후보 나는 당권 갖고 이 얘기가 무르익었었는데 손학규 대표가 통합하겠다고 해가지고 친노 세력들하고 통합해서 민주통합당 만들면서 박지원 대표는 거기에 좀 반대 맞습니다. 소극적이었다가 그 전당대회 때 한명수 대표가 1등 되고 박지원 후보는 6명 중에 5등으로 턱걸이에서 수모를 당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찬 이렇게 오히려 그쪽이랑 연대해가지고 원내대표를 한 건데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를 하고 싶지만 당대표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당 주류에서 나한테 대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전남지사에서 내 고향에서 정치적인 마지막을 한번 마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 안철수 예. 신당에서 누가 나올까요? 김효석 의원 나올까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건 김효석인데 전남지사. 지금 여론조사는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전남이 상대적으로 전북, 광주보다는 안철수 신당이 좀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가상 대결에서. 그래서 김효석 의원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전화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좀 저는 좀 진짜 결정 못한 것 같다.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같다. 떨어질 거면 나올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괜히 나왔다가 망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안철수 의원 신당 추진위원회가 그 윤곽을 드러내줘야 돼요. 빨리 뭔가 당을 보여주지 않으면 진짜 가고 싶은 어떤 정치의 뜻을 품고 있는 분들이 선뜻 못 가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만 하나만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준결승, 결승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는요 민주당 입장입니다. 광주 호남면 준결승전부터 그러니까 당내에서 경선 또는 당내에서 자천 타천 어디는 전략공천하자 이용섭 광주시장 나오겠다는 이용섭 의원 같은 경우는 전략공천하자면서 강훈태 시장이랑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 당내 싸움 이게 준결승이에요. 이거부터 험단하죠. 이거 이긴다 하면 준결승에서 또 누구랑 붙어야 됩니까? 안철수 측 후보랑 또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준결승, 준결승이 아주 더 중요한. 결승전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는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더 유권자의 선택보다는 당내에서의 어떤 입지, 후보의, 민주당 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계파 간의 갈등, 이게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민주당 옛날에는 그 전남지사 되고 싶으면 공천만 받으면 됐잖아요, 사실은. 예, 예. 공천이 어려웠죠. 공천 받기 그건 물론 영남도 마찬가지고 호남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안철수 신당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만 신경 쓸 수도 없고 지도부도 그렇고 공천심사위원회도 아마 그걸로만 결정 안 할 겁니다. 신당 후보와의 경쟁력도 보게 되죠. 예. 그 이병환 참여정부 때 비서실장했던 이병환 그분이 실장이 구의원에서 구의원도 했었죠. 예, 구의원, 그러니까 요번에 지난번에 구의원 나서가지고 구의원 예, 하시잖아요. 그것도 바로 이제 시장 나가시겠다고. 광주시장 나가겠다는 거. 그 당시 때 왜 시장급 정도로 나가지 않느냐고 했을 때 나는 구의원부터 하겠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잖아요. 그 풀뿌리 민주주의 진짜 풀뿌리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의 곳곳에서 아마 그 신주류 구주류 간의 이 격돌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병환 그 실장은 민주당 후보로 나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는 겁니까? 명확치가 않죠 지금. 아직까지는 아직 명확치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그 김한길 대표의 신햇볕 정책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 그러니까 구주류 의원들이 소설가의 말 잔치 아니냐라고 폄하한 그 신문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의원도 있고 아주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제가 당내 볼 때. 문제가 예. 심상치 않아요. 양쪽 간에 네. 그 문제. 어제 당내에서 제가- 노선 예. 투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노선 투쟁을 건강하게만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당의 이익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김한길 대표 제가 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예.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친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저는
이 인터뷰에서 그 단어 쓰지 않겠습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의 심정이 어느 정도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단어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또 그 친노라는 하나의 정말 그 주류, 과거 구주류의 계파를 또 어떻게 빼놓고 민주당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집도끼를 어떻게 빼놓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노라는 단어가 참 마치 금기시된 민주당에서 친노들도 그 말 하면은 굉장히 아, 예, 싫어하고 예. 이쪽에서도 그렇겠다.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꺼려하고. 네. 자, 오늘 앵커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예. 벌써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삼국지 오늘까지 3번 얘기했고요.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근데 시간이 다 됐네.